히브리어와 한국어 연관성 탐구.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지역과 한반도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두 민족이 각각 자신들의 언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민족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서 독특한 언어 체계를 발달시킨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와 한국어 사이에 묘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바로 이 흥미진진한 언어의 미스터리입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 사이에 정말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사성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한국어의 아빠와 히브리어의 아바는 발음이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완전히 같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엄마와 히브리어의 임마도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동사에서도 흥미로운 유사점들이 발견됩니다. 한국어의 오다와 히브리어의 야다 알다, 경험하다, 가다와 히브리어 가다 대행하다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고유명사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입니다. 한국의 단군의 단이 성경의 단 지파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단은 판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단군을 판단하는 군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 언어학계는 이러한 주장들을 정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언어학적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언어학자들은 단순히 몇 개의 단어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언어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단어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음운 변화의 규칙성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어족에 속합니다.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이나 고리버로 분류되는 반면 히브리어는 세머족에 속합니다. 또한 언어학자들이 지적하는 중요한 문제는 체리피킹 현상입니다. 유사한 몇 개의 사례만을 선별적으로 제시하고 완전히 다른 수많은 단어들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빠, 엄마와 같은 가족 호칭어의 유사성은 전 세계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이는 유아가 가장 먼저 발음할 수 있는 P, B, M 같은 양순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증거의 부재입니다. 고대 히브리 민족과 한반도 민족들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관심을 보일까요? 이는 인간의 매우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고 연결고리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신의 모국어와 다른 언어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종교적 동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의 원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자신의 언어와의 연관성은 종교적 정체성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세계화 과정에서 전통적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현대 한국 사회의 맥락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 사고와 일상적 사고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과학적 사고는 엄격한 방법론을 요구하지만 일상적 사고는 직관과 감정에 더 의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몇 개의 놀라운 유사성이 복잡한 통계적 분석보다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진실과 믿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과학적 진실과 개인적 믿음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관만으로는 복잡한 언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는 비판적 사고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뿌리와 고유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문자 체계, 풍부한 높임법, 섬세한 감정 표현 등은 모두 한국어만의 특별한 특징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더 지혜로운 접근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언어는 인간이 창조한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체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접근법일 것입니다.